네, 드디어 시작됩니다. 저희가 4월 9일 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4월 10일 수요일부터, 한국 시각으로는 4월 11일 목요일부터 NHL 2018-2019 시즌 플레이오프 1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프리뷰 서부부터 시작을 해보겠고 캘거리 팀부터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총 16팀 8개의 시리즈인데 퍼시픽 1위로 올라온 캘거리 플레임스 대 와일드카드 2위로 올라온 콜로라도 애벌랜치의 시리즈부터 관전 포인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에 변경된 팟캐스트 방침삼 굉장히 간략하게 프리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뭐 혹시 좀 더 깊이 좀 보고 싶다 이러면 제가 최근에 블로그에 글을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블로그 이름이 뭡니까? 티스토리의 뉴트럴 존인데 네. 그냥 다음에서 NHL 플레이오프 검색하면 그냥 제가 쓴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더 이제 깊이 보시고 싶은 분은 또 이제 홍보를 한번 또 제가 계속 홍보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희 링크 걸어두면 되니까요. 예. 그런 많은 방문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페이스북 어쨌든, 뉴트럴존도 있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좀 깊은 내용을 다루는 거는 어쨌든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캘거리 대 콜로라도. 캘거리가 좀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콜로라도의 1라인이라는 강점을 제어할 능력이 캘거리에는 있습니다. 마크 지오다노라는 굉장히 든든한 수비수들이 있고 네. 생각보다 1라인 또 화력 싸움도 나쁘지 않은 캘거리예요. 그럼에 비해서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캘거리의 1, 2라인의 균등한 잡힌 화력을 감당할 만한 자원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골대닝 같은 부분에는 최근에 그루바우어 선수의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콜로라도가 강점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데 캘거리는 이를 공략한 득점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올해 캘거리 하면 폭발력의 캘거리입니다. 정말 화끈한 로고와 같은 이제 득점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맞물리는 모습이 될 것 같고 게다가 화력전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캘거리한테 조금 더 힘이 실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4대1로 캘거리가 승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정규리그 성적에 비례하기도 하고 캘거리에 조금 우세 점쳐주셨습니다. 다음 시리즈 퍼시픽 2위, 3위가 맞붙는데 샌호제이 샤크스와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의 대결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2라운드 리매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완전히 역습 최적화의 베이거스를 작년에는 전혀 대처하지 못했던 지난해 샌호제이 수비진이었는데 에리크 카르손 선수가 합류를 했기 때문에 대응력이 저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요. 네. 그리고 샌호제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1, 2, 3라인의 공격 깊이가 정말 강점이에요. 모든 라인에서 거의 1, 2, 3라인을 모두 20골 이상을 득점할 만한 스코어러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강점인데 베이거스의 1라인 화력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라인이 정말 강해졌거든요. 올해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스니, 새로 들어온 선수 스톤, 스테스니 그리고 패처레티 이렇게 2라인이 많이 강해졌는데 사실 올해 2라인 같은 경우에는 베이거스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역습 최적화라는 컬러랑은 약간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라고 싶고 결과적으로 두 팀의 결정적인 차이를 잡기에는 2라인의 화력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올해는 샌호제이가 4대2로 서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샌호제이의 근소한 우세를 보고 계십니다. 결과를 기다려보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센트럴 디비전 쪽인데 센트럴 디비전 1, 2, 3위가 마지막에 가서 결정이 되면서 이런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센트럴 1위 내시빌 프레데터스 대 와일드카드 1위 댈러스 스타스의 매치업이 성사됐습니다. 사실 센트럴 디비전 요 두 매치는 두 경기 다 굉장히 초접전 양상으로 펼쳐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댈러스가 벤, 세긴, 라들로프 이런 선수들이 써가지고 공격만 잘할 것 같은데 이런 팀이 아니에요. 댈러스의 강점은 수비입니다. 근데 수비에서 굉장히 리그 최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댈러스의 수비인데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딱 경기를 보시면은 원하는 수준의 득점력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애를 먹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5대5의 승부로 간다면 내슈빌이 우위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또 좀 더 높긴 합니다만은 스페셜 팀의 양상의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면은 파워플레이, 페널티 킬링 모두 강력한 댈러스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결코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 그리고 벤 비숍 선수가 지금 댈러스 스타스의 1번 골리로 자리를 잡았지만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숍 선수의 출장 여부도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5대5에서의 깊이의 싸움에서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을까 해서
저는 내슈빌이 4대3으로 좀 극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7차전까지 간다라는 예상은 그만큼 이 두 팀이 박빙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밌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서부의 마지막 시리즈 볼까요? 센트럴 2위 위니펙 제츠 대 센트럴 3위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의 대결이 또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리즈는 업셋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셋이라면은 세인트루이스가 이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공격진의 깊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득점원, 그리고 수비의 안정감, 골텐딩 같은 부분이 근소하게 세인트루이스가 앞서요. 이번 중반 이후에 세인트루이스를 보신다면요. 네. 헬러버기 게다가 또 많이 부진을 했기 때문에 비닝턴이 정규 시즌에서의 모습만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은 제 생각엔 세인트루이스가 접전을 계속 조금 더 앞서는 양상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비닝턴 선수가 포스트시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조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전반적인 이제 전력이 다 돌아간다면은 사실 뭐 위니펙 제츠가 조금 더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세인트루이스의 모습을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정규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는 위니펙이 4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인트루이스가 경기력이 올라오기 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플레이오프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결과적으로 4대3으로 굉장히 근소하게 세인트루이스가 차이를 잡고 올라간 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또 세인트루이스의 근소한 우세를 점쳐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프리뷰 한다 그래서 그냥 제 나름의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세인트루이스가 서부 파이널에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이거는 그냥 비전문가의 믿거나 말거나 그냥 예측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3가지 기준만 잡았는데 첫 번째는 상대 전적. 상대 전적 중에서도 최근 상대 전적. 그렇죠. 네, 최근 결과가 어땠느냐. 그 다음에 정규리그 막판의 성적. 네. 이렇게 해서 그 부분만 기준으로 삼아서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말씀 주신 대로 세인트루이스가 위니펙한테 정규리그 전적은 안 좋은데 최근 경기가 거듭될수록 좋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인트루이스가 막판에 너무 좋았잖아요. 정규리그 막판에. 그래서 저는 세인트루이스가 이번에 좀 가장 사실 기대가 됩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근데 댈러스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세인트루이스는. 댈러스한테 물릴 수가 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혹시 댈러스가 내시비를 잡고 올라오면 세인트루이스가 이것도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약간 댈러스가 복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네. 댈러스가 올해 플레이오프 진짜 복병입니다. 왜냐하면은 댈러스가 세인트루이스를 상대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혹시나 만약에 진짜 뭐 댈러스가 다 이겨서 서부 결승을 가잖아요. 근데 지금 서부 결승에 올라올 퍼시픽 쪽은 아무래도 캘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댈러스가 캘거리는 또 귀신같이 다 잡는 모습 보여줬어요. 그러게요. 지금 댈러스가 정규리그 때 위니펙, 세인트루이스, 캘거리에게 모두 다 앞서요. 그렇죠. 그래서 댈러스가 만약에 내슈빌만 넘을 수 있다면 내슈빌전에서도 정규리그 전적은 지금 밀리는데 지금 3패 중에 2패가 연장패더라고요. 이 정도면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래서 저는 세인트루이스 가장 기대가 되는데 댈러스가 부평이다. 약간 이런 그렇죠.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근데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서부 4개 시리즈 먼저 살펴봤고요. 약간 좀 덜 재미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동부 까봐야죠. 동부 시리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 애틀랜틱 1위 전체 1위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와일드카드 2위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대결입니다. 뭐 뻔한 예상인가요? 이변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부분에서 템파베이가 콜럼버스에 뒤처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팀 전력 부분 뭐 하나부터 시작해서 10까지 거의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예년 같았을 경우에는 골텐딩 같은 부분에서 보브롭스키 선수가 있는 콜럼버스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 시즌 보브롭스키는 기복 대마왕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 비해 바실렙스키 선수가 정말 최고의 골리로 잡은 템파베이 같은 부분에 비교를 했을 때도 콜럼버스가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 깊이, 1라인, 2라인, 뭐 수비진 깊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리즈는 4대0으로 템파베이가 굉장히 간단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도 3번 만나서 그냥 다 완승을 거뒀던 템파베이여서 저는 콜럼버스가 마지막에 조금만 더 잘해서 와일드카드 1위를 했으면 그렇죠.
워싱턴하고 붙잖아요. 근데 할 그때 만합니다. 워싱턴하고는 잘했거든요. 그렇죠. 아, 그게 좀 아쉬워요. 올 시즌 동부 매치업을 딱 보시면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래서 대진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콜럼버스도 그렇고 이제 뭐 그 다음부터 계속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템파베이의 압도적인 우세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애틀랜틱 2위와 3위의 대결, 보스턴 브루인스 대 토론토 메이플 립스의 대결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성이 너무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콜럼버스랑 마찬가지로 참 순위 싸움에서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한 토론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운영 양상, 토론토의 경기 운영 양상, 역습, 빠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빠르다. 그런데 압박을 이제 펼친 팀이 약하다라는 부분이 좀 토론토가 문제를 있는 부분인데 예. 참 플레이오프 들어가면 또 보스턴이 더 강한 압박으로 이제 토론토를 옥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아주 좀 좋게 마련됐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고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1라인이 어디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최근에는 보스턴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베르제로 마샨트가 버티고 있는 1라인인데 예.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파스트리주나크 선수까지 1라인에 이제 무기를 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1라인 중에 하나를 셧다운 페어가 없는 토론토가 어떻게 상대할지 이게 굉장히 큰 약점으로 또 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이 4대2로 또 1라운드를 뚫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보스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좀 주고 싶은 것이 올 시즌에 보스턴이 홈 경기 성적이 정말 좋더라고요. 29승 9패 3OT. 올 시즌에 홈에서 두 자릿수 패를 기록하지 않은 팀은 템파베이와 보스턴뿐이었습니다. 근데 보스턴이 이번에 홈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또 토론토가 정규리그 마지막에 싹 분위기가 또 안 좋았잖아요. 너무 안 좋았죠. 예. 보스턴의 조심스러운 우세를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다음 메트로폴리탄 1위 워싱턴 캐피털스 대 와일드카드 1위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의 대결입니다. 디펜딩 챔피언과 10년 만에 올라온 팀의 대결이 됐어요. 또 이것도 참 잘못 만났습니다. 또 이 마지막에 또 꼬여가지고 캐롤라이나가 워싱턴을 만나게 됐는데 캐롤라이나가 정규 시즌 내내 워싱턴의 수비를 상대로는 이걸 깨내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4번 다 워싱턴이 이겼습니다. 예. 정규리그 때. 그리고 믿음직한 득점을 부재. 슈팅을 어쨌든 많이 만들어내는데 근데 슈팅도 워싱턴을 상대로는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믿음직한 득점을 부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워싱턴 같은 팀으로 좀 두드러지는 약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홀트비가 굉장히 정규 시즌에 올해도 좀 부진을 했어요. 그런데 홀트비는 포스트 시즌 들어갔을 때 제일 믿음직한 골리 중에 한 명이고요. 캐롤라이나의 골대님 같은 경우에 베테르 무라젝, 커티스 맥킬레인이 어느 한 명도 사실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부분까지도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워싱턴의 파워플레이 굉장히 날카로운 1라인 오베치킨, 쿠즈네초프 그리고 2라인의 오시, 백스트롬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공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1 정도로 워싱턴이 좀 수월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워싱턴이 이번에 1라운드에서 캐롤라인을 만난 건 워싱턴으로서는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워싱턴 시즌 뒤에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아니 지금 정규리그 상대 전적만 봤을 때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보인 팀이 캐롤라이나하고 보스턴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 플레이오프 대진표상에서. 그래서 근데 잘 만난 것 같아요. 워싱턴은. 마지막 시리즈 보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2위 뉴욕 아일랜더스와 메트로폴리탄 3위 피츠버그 펭귄스의 대결. 동부에서는 이 시리즈가 가장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재밌을 보세요?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일랜더스의 방패를 피츠버그가 깨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아일랜더스가 수비력이 좋긴 하지만 페널티 킬링이 약합니다. 요게 이제 변수로 저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피츠버그는 리그에서도 수준급, 최상위급의 파워플레이를 가진 팀이고 결과적으로 파워플레이에서 포문이 열린다면 득점력이 약한 아일스 입장에서는 참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피츠버그가 1라운드를 이기지 않을까 싶고요. 4대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도 없애시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결과적으로 또 2라운드에서 워싱턴, 피츠버그 또 템파 베이, 보스턴 이런 또 재미없는 경기 또 항상 보는 이런 매치업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 네. 피츠버그의 근소한 우세 또 전망을 해주시면서 동부 시리즈 한 말씀씩 들어봤습니다. 템파베이가 너무 압도적이었던 정규리그라서 뭐 플레이오프 때도 만약에 그게 이어지면 이게 좀 너무 뻔한 상황이 될 텐데요. 예, 저는 동부는 굉장히 뻔하게 될 것 같고요. 템파베이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서부에서 누가 올라오느냐.
3라운드쯤에서 한번 고비가 오지 않을까요? 워싱턴이나 뭐 워싱턴 만나면 사실 또 올라오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아일랜더스 올라와도 저는 템파베이가 아주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올해 생각이 같은 해보는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아일랜드스가 결과적으로 1라운드를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아 그렇죠. 어, 피츠버그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워싱턴을 만나면 좀 고전할 것 같지만 음. 그래도 올해는 워싱턴이 페널티 킬링이 좀 약한 부분을 잘 공략을 해내서 결과적으로 템파베이가 동부를 제압을 하는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서부에서 누구 만나는 애요? 내슈빌만 안 만나면은 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슈빌을 만나면 이거 장담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 내슈빌을 또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네. 내슈빌이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은 동부 컨텐더급 팀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 6팀이죠. 아일랜더스, 템파, 토론토, 워싱턴, 피츠버그, 보스턴 12번 만났는데 10승 1패 1연장패입니다. 오. 이거는 그러니까 파이널만 가면 그렇죠. 기대는 내슈빌 해볼 수 같은 있네요. 경우에는 서부만 뚫으면 되는 거고 근데 내슈빌은 세인트루이스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템파 같은 경우에는 내슈빌만 안 만나면 되는 느낌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이 대진표상에서 참 어떤 상대성이 나올지 누가 올라오고 누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옆에 있는 팀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네. 년간도 보시면은 워싱턴이 피츠버그만 안 만나면 2라운드 뚫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피츠버그 2라운드 계속 만나가지고 2연패 피츠버그 2연패 하는 거 물끄러미 보고 있어야 되고 그래도 뭐 작년에 좀 깨는 모습이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팀 상성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드디어 시작되는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뭐 댓글들을 통해서라든지 좀 더 많은 이야기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감상평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